예전에 스토리 캠프에서 오징어 게임 2의 성기훈이 사람들을 구하겠다 하면서 정작 대의를 위해서 소수를 거리낌 없이 희생시키는 주인공의 내적 일관성 붕괴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걸 보고 저 또한 크게 공감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주인공의 일관성이 충분한 빌드업이 없이 무너지는 것에 작법적 아쉬움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성기훈의 일관성이 무너지는 모순된 장면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묘하게 재미와 희열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저도 딱지맨처럼, 딱지맨이라 불러요? 성기훈 너도 똑같은 쓰레기야, 네가 그럼 그렇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는 주인공의 모순, 추락 그 자체의 재미를 느낀 건가 싶더라고요. 저 역시도 캐릭터 스토리 세계관에 아이러니를 조금씩 넣는 습관이 있어 왔지만 그것에 대해 더 깊게 고민하고 치밀하게 짜본 적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 작가님은 이것을 다룰 때 어떻게 접근하시나요? 무엇을 주의하고 무엇을 극대화시켰을 때 가장 재밌어질까요? 모두들 털하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이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는 것은 오징어 게임 2가 시작될 때부터 언럭키님은 성기훈이라는 우리 주인공 캐릭터에게 본인을 몰입시켜서 들어가서 따라간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보세요. 성기훈이 초반부에 어떻게 행동하냐 관계없이 너도 똑같은 쓰레기일 거야 라는 마음을 하고 봤다는 것은 흔히 우리가 이런 종류의 극서사를 볼 때 주인공 안에 본인을 넣어서 그 여정을 따라가는 보다 스탠다드한 감상법이 아니라 한 발짝 떨어져서 보고 있었던 얘기잖아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오랫동안 훈련받은 감상자들이 가끔 취하는 태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공한테 감정이입을 하고 몰입을 해서 극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편하고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발짝 떨어져서 몰입을 안 한 상태로 끝까지 따라갔다는 것은 이 이야기를 이루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면서 다른 데서 흥미를 땡겨 쓰고 좀 한 발짝 떨어져서 봤기 때문에 단점이 있다면 이야기를 몰입해서 보지 않았다는 답답함? 불편함? 좋은 게 있다면 몰입했을 때 보이지 않는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시선?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장단이 있는 그런 감상 방법이라고 저는 보는데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작품을 보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방법론에 따라서 가능한 방식이라고 보는데 일단 저라고 한다면 중간에 그렇게 내적 일관성이 어그러지는 순간이 올 때 즉 아이러니를 다루고 싶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러니라는 것은 이거는 제가 작법 연구자로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가끔 그런 얘기 여러분 들으시죠? 너무 비현실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야 이대로 스토리 쓰면 망하지 싶은 만한 어떤 일이 실제 현실에서 벌어졌을 때 현실이 더 어처구니 없어 같은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야기의 세계에서는 일관성, 개연성이 되게 중요하지만 정작 실제 현실을 보게 되면 작가가 의도를 가지고 개연성으로 묶은 몇 개의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은 개연성이라는 게 아주 낮습니다. 좁은 영역으로 가서 관찰을 해보면 작은 범위에서의 사건들은 개연성이 있어요. 내가 쟤한테 욕을 했으니까 제가 화를 낸다 같은. 하지만 거대한 시선에서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은 개연성이 참 낮아요. 갑자기 이런 일이 왜 벌어져 싶은 것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실제로는 개연성이 있는데 우리의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도 개연성을 무시하고 벌어지는 일들도 이 현실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곧 아이러니야 라는 것, 이 표현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로버트 맥기가 아이러니라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삶에 대해 아주 정수를 담아내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말을 한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노력하려고 해도 우리의 노력과 테마, 개연성 이런 것과 무관하게 삶이 나에게 던져주는 어떤 딜레마적인 상황들을 통칭해서 아이러니라고 한번 불러보죠. 실제로 그 아이러니는 삶의 일부거든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있는 그대로 아이러니를 갑작스럽게 이 이야기 안에 던져넣게 되면 독자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얻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감상을 망치게 되는 건 맞아요. 우리가 이야기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이야기라는 게 삶에 관한 은유라고 하지만 이야기는 가장 안전하게 가장 멀리까지 우리를 데려다주는 여행 같은 겁니다. 여행 도구 같은 거예요. 그럼 그걸 왜 우리가 원할까요? 실제로는 겪지 못했을 나 이상의 어떤 존재가 돼보고 나는 겪지 못했을 체험들을 해서 현실로 돌아왔을 때 내 삶이 조금 더 확장되어져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걸 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많은 작가들이 동의하는 부분이고 수천 년의 이야기 역사에서 항상 이어져 왔던 전통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 그 자체를 주제로 소재로 다루려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몰입하고 있는 주인공이 그 아이러니를 대하고 있는 태도를 묘사해줘야 돼요. 허망한가? 고뇌하나? 당황하나? 맞서 싸우나? 교정하고 싶어하나? 이것이 바로
보통 우리가 주인공에게 몰입해서 삶이 주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 체험하고 싶은 태도거든요.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리얼하지 이러면서 아이러니를 줘버리게 되면 이야기의 개연성 문제라기보다는 주인공이 느끼는 삶의 무력감을 이야기 안에서도 느껴야 되잖아요. 물론 그 무력감을 주는 게 이야기의 목적이야. 그런 스토리도 있긴 합니다. 대중적인 스토리에는 굉장히 적어요. 실험적인 스토리에 좀 많이 있어요. 삶에서 느끼는 무력감, 개연성 없음, 이런 랜덤함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껴봐. 이게 삶이잖아. 이게 되게 중요한 어떤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걸 보여주고 싶다면야 가능하겠죠. 하지만 대중적이긴 어렵죠.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스토리 캠프에서 오징어 게임 2에 대해 얘기를 했을 때에도 약간의 아쉬움을 담아서 얘기했던 응원의 멘트는 그거였어요. 성기훈의 고뇌에 대해서 그리려고 하셨다는 걸 내가 인터뷰 보고 알았는데 잘 와닿지 않았다. 조금 더 그 성기훈의 내적 고뇌, 망설임, 이를 악물고 내리는 선택의 대가, 이런 것들을 연출을 해줬다면 조금 더 알 수 있었을 텐데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브레이킹 배드가 그런 면에서 삶이 갖고 있는 아이러니에 대해 이 주인공 월터 화이트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떻게 좌절하는가, 어떻게 망연자실해하는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사실 브레이킹 배드야말로 삶이 우리에게 아이러니라는 똥을 던질 때 의지를 가진 개인으로서 어떻게 그것에 맞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본단 말이죠. 마약에 대한 얘기는 그냥 소재일 뿐이에요. 제일 중요한 주제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거대한 아이러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저는 본단 말이에요. 그것에 비해서 조금 아쉬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고전 중에 뭐가 있어요? 운수 좋은 날이 있잖아요.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한 결과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아이러니 어때요? 운수 좋은 날이 왜 유명한지 아세요? 우리의 고전 문학 중에서, 근대 문학 중에서 이 아이러니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몇 안 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 김첨지 왜 먹지를 못하니라고 하면서 오열하죠. 그것이 아이러니를 바라보고 있는 한 개인의 반응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선택들에 대해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이러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작가로서 다룰 때 기본적인 테크닉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정도?